사직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개설 오피입니다. 예, 정말 그 핵폭탄급 소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예, 바로 추신수 선수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SK가 신세계에 인수된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신수 선수 복귀하는 게. 그래서 모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고향 팀인 롯데로 복귀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 추신수 선수 본인도 사실 고향 팀의 애정이 많이 내비쳤었는데 규정상 SK 그러니까 신세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또 KBO에서 추신수 선수를 볼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이렇게 하필 또 신세계로 복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또 롯데와 유통 라이벌로 이렇게 또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 이대호와 신세계 추신수 꿈의 맞대결이 이렇게 또 성사가 되게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서 하는 거의 모든 처음들이 롯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의 국내 복귀 소식과 함께 또 롯데와의 인연이나 그런 것도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롯데라기보다는 부산과의 인연에 가깝겠죠. 근데 또 이대호 선수와도 워낙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깊다 보니까 얘기를 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 얘기를 조금 하면서 또 부산, 롯데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수에 관련된 인터뷰들을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수 경쟁 후보군 중에 또 강태우 선수가 있습니다. 강태우 선수 얘기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포수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뀐, 이름도 바꾸고 결혼도 하고 포지션도 바꾼 이제 선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균환 선수 얘기도 약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즌부터 이제 배트리 코티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팀 포수를 개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최영 코치 인터뷰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추신수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82년생 동기생 중에서 이제 정말 몇 명 남지 않았죠. 동기생 중에서 이대호 선수하고 오승환 선수만 이제 남아 있을 거예요. 김강민 선수하고 이 정도만 이제 현역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대호 선수는 많이 유명하지만 부산 수영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추신수 선수가 이대호 선수에게 야구부를 추천을 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 뒤로는 사실 같은 팀에서 뛰진 않았지만 또 지역에서 부산 지역 최대 라이벌로서도 계속 활약을 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잠깐 또 같이 뛰었었고, 그런 또 인연을 깊게 가지고 있는데, 일단 추신수 복귀 소식에 이대호 선수가 정말 축하 리를 하면서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친구고 지금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신수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사실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은퇴를 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사실은 거의 그럴 것으로 보였는데 또 SK가 신세계로 바뀌면서 또 신세계에서는 또 그 특급 선수를 영입해서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고, 또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다른 것보다도 사실 메이저리그 팀에 오퍼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계약할 만한 오퍼들이 들어왔었는데 신세계 쪽에서 이제 신세계 1호 선수라는 점을 크게 내세웠고, 또 굉장히 그 추신수 선수에게 진심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또 복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17년, 16년 시즌이죠. 16년 시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그 1루에서 추신수 선수, 이대호 선수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KBO 리그 또 한국에서 또 1루에서 두 선수가 그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또 성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없는 사례이지 싶고, 왜냐면은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경기를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고향인 리그에서 또 그렇게 또 같은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건 아마 드라마로서도 개연성이 없다고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꿈과 같은 장면들을 또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렙니다. 사실 야구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고, 지금도 사실 신세계로 입단을 했지만은 1년 후에 롯데로 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SK 류성구 단장 아직은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신세계 SK 류성구 단장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류성규 단장은 그 1년 뛰고 떠난 선수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모양새가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첫 만남 이후로는 롯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롯데로 트레이드 될 일은 없다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왜냐면 SK는
그 해외파 선수 특별 지명 이후로 14년을 기다렸어요. 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사실 드디어 추신 선수가 왔고, 드디어 이제 써먹게 됐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는 당연히 이제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고, 뭐, 추신 선수가 정말 뭐, 강력하게 2년 뒤에 뭐, 정말 트레이드 시켜주지 않으면 야구를 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뭐, 추신 선수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프로의식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우리 팀은 또, 그때 2007년 그 해외파 특별 지명대 송순 선수를 지명해서, 뭐 지금도 굉장히 정말 팀의 최고의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너무나 활약을 많이 해줬고 또 좋게 해줬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욕심이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송수영 선수를 충분히 너무나 잘 해줬기 때문에 물론 뭐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직구장에서 또 그래도 베이스 그라운드를 뭐 누비긴 누빌 테니까요. 신세계 소속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으로 조금 그래도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그 선수단 신세계 선수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 그 다음에 공식전 첫 상대가 모두 부산과 롯데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일단 또 지금 신세계 선수단이 부산 쪽에서 또 그 스프링 캠프를 치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3월 11일에 이제 사직구장에서 연습 경기가 열리는데 롯데와 그때 이제 상관례를 처음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가 또 22일, 23일 이제 사직구장에서 또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 인천에서 개막전이 이제 또 롯데와 신세계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추신수 선수는 그 박정태 선수의 이제 그 조카죠. 네, 외삼촌이 박정태 선수 겸 이제 코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 첫 번째 팀은 롯데였다고 항상 얘기를 했고 고향 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KBO 복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복귀가 아니고 데뷔죠. 네, 한국 야구 복귀고 KBO 데뷔 얘기가 나올 때마다 SK에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속내를 생기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신세계가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연 것 같고 스트레일리 선수와도 또 인연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에서 14차례 맞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일리 선수와. 그래서 홈런 한 개를 포함해서 4안타, 타율 3할 6푼 4리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도 그 개막전에 선발은 스텔레이 선수일 것이고 추신 선수도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겠죠. 그렇다면은 또 KBO 리그에서도 똑같이 맞붙는 또 그런 굉장히 또 멋진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특급 선수고 사실 한국인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정말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이제 국내 야구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야구계로서는 굉장히 반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특급 선수고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사실 뭐 수인 선수 이름으로 모든 그 야구 관련 기사가 도배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한국 이제 KBO에서 데뷔 타석에는 정말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박찬호 선수가 복귀했을 때도 비슷했지만 사실 박찬호 선수는 이미 그 많이 이제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본인도 사실 그걸 어느 정도 몰랐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랑은 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추신 선수는 여전히 메이저리그 팀의 오퍼를 받을 정도로 충분히 올 시즌도 메이저리그에 뛸 수 있는 기량을 유지한 선수이고 국내에서 충분히 정말 최정상급의 기량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추신 선수의 정말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큰 그런 임팩트로 계속해서 남지 않을까 싶고 근데 올 시즌도 뭐 만원 관중을 채우긴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추신 선수를 보기 위해서 야구장을 찾는 팬분들도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신생팀 신세계로서는 정말 이만한 정말 특급 선물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참 설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말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올스타 선수를 또 우리나라 선수를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게 참 설레는 일인 것 같고 또 빨리 저도 추신 선수 모습을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강태일 선수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강태일 선수가 사실 이제 4명의 포수가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김준태, 정복은, 지시환, 그 다음에 강태율 이 선수들이 제로 베이스에 시작을 합니다. 사실 강태율 선수도 1차 지명 선수예요. 2015년 1차 지명 선수고 강동관이라는 이름에서 지난해 3월에 이제 강태율로 개명을 했는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제대를 하고
9월 1일에 복귀를 했는데 여인의 경기 동안 39.1이닝을 소화를 했고 사실 그때 굉장히 타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블로킹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팬들한테. 그래서 허문회 감독은 앞으로 실전에서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강태율이 프레이밍이나 블로킹 면에서 가장 괜찮다고 말을 했고요. 최영 코치도 강태율의 기본 수비 기본기가 작년 대비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 투수를 끌고 간 리더십도 좋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강태율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포수에 전념을 했고요. 포수가 재미있었고 포수로 프로까지 왔으니까 야구 선수로서는 1차적으로 성공을 한 거고 포지션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개명은 일단 부상을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절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름은 20개 정도 받아가지고 느낌이 괜찮은 걸로 골랐고 아직도 뭐 옛날 이름이 강동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만 조금씩 강태율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태율 선수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공익도 아니고 그냥 현역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군생활 첫 2년 동안은 야구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보고 그냥 웨이트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위 짬이 차고 장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야구 배트를 반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캐치볼도 하고 혼자 스윙도 하면서 좀씩 열정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휴가가 잘리면서 또 두 달 정도 조기 전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동 2군에서 영장에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는데 팀에 일단 포크볼이 주무기인 선수가 많기 때문에 수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프레이밍이나 블로킹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영 코치가 공을 잡을 때 블로킹 할 때는 호흡이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주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격에서는 발사각보다는 원하는 공을 정확하게 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전 포수를 하고 싶지만 당번에 욕심을 내려놓고 연습에 집중하겠다면서도 프랑코의 공을 처음 받은 게 저다. 느낌이 좋았다. 전 작년에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투수들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야망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라운드에서 투수를 이끌고 싶고 투수가 머리를 비우고 던질 수 있게 그 스트레스를 옷을 책임지는 포수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가깝게는 다치지 않고 1군에 뛰는 것, 멀리는 우승 포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지난주에 이제 그 손성민 선수 인터뷰도 굉장히 패기가 넘쳤지만 강동관 선수도 사실 팀이 우승을 2번밖에 못했던 관계로 우승 포수 2명밖에 없습니다. 84년에 한문현 포수, 그 다음에 92년 김선희 포수 이렇게 2명밖에 없는데 강동관 선수도 이 2명 다음으로 세 번째 우승 포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정말 패기 어린 소감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손성빈 선수도 그랬지만 혹시 지금 이제 젊은 선수들 또 포수 선수들이 이런 자신감, 패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니까 또 강태율 선수의 멋진 모습도 또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균환 선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정말 모든 것이 바뀐 선수가 바로 나균환 선수예요. 그 불의의 부상으로 정말 그냥 몸을 푸는 겸 경기강을 잊지 않기에 공을 던지다가 이게 또 괜찮아가지고 참 투수로 전향을 하고 또 이름도 바꾸고 또 장가도 가고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던 나균환 선수의 2020년이었는데 일단은 뭐 아직도 예전 이름을 많이 형들은 부르지만 그래도 이제 새 이름이 익숙해졌다고 하고 손아섭 선수 때문에 뭐 그런 성공사를 보고 바꾼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름 자체도 정덕이가 좀 옛날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부모님과 식사하던 중에 이름 얘기가 나왔고 방송에 이름 얘기가 나왔고 이참에 좀 변화를 줘보자는 생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에 묻자 정말 뭐 한박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 덕분에 밥을 잘 챙겨 먹게 됐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결혼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금은 이승원 선수가 제일 많이 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마산용마고 이제 같이 뛰었기 때문에 제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승원이가 결혼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TV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승원이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서 웃었는데 이게 약간 유부남의 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 시합 중에 그런 부상을 입었는데 사실은 맞는 순간 이제 TV로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했더니 떡볶이 먹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심을 했다면서 굉장히 귀여운 그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포수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주전으로 뛰어야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사실 저도 아직도 나균환 선수가 포수를 포기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체격 조건이 너무나 좋고 도루저지나 사실
19년 시즌엔 수비도 많이 무너졌지만 18년엔 수비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 포수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아쉽지만 그때 입은 그런 마음의 데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된 것 같고 본인도 사실 많이 속상해했어요. 많이 속상해했는데 하지만 이제 투수로서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포수를 해봤기 때문에 나만큼 포수 마음을 잘하는 투수가 있겠나 다른 선수들을 많이 챙겨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수를 보면은 포수하는 시절에 생각이 나고 1군 시합을 보면은 아 내가 저기 앉아 있어야 하는데 생각도 했지만 이제 투수가 됐으니까 투수로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퓨처스에서 투수로서 15경기 나와서 65.2이닝 3승 4패 평균 3.29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 보였고 사실 거의 처음 하고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40 넘는 패스트볼과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구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롯데 선발진은 스트렐리, 프랑코, 박세용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서준원, 이승환, 노경은이 경쟁 중이고 또 후보군으로 김진욱, 최영환, 나균환 이런 선수들이 또 뒤를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나균환 선수는 불펜이든 선발들은 올해 1군을 서고 싶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마냥 어린 신인도 아니고 가정도 생겼고 포수 출신이라서 타자의 생각이 잘 보이는 게 강점이고 제구도 자신이 있다. 야구 선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응원해준 아내와 부모님, 장인, 장모님께 보답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나균환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저는 결혼이 정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드러냈던 모습에서 굉장히 이 선수가 섬세하고 정말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여린 선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티가 날 정도로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심성이 여리고 고운 선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또 결혼했고 하니까 아내, 부모님, 장인, 장모님한테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투수 나균환 선수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어느 선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수로 뛸 때 너무 그런 받지 말아야 할 정도의 과도한 욕도 먹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이는 선수라서 투수로서도 굉장히 활약했으면 좋겠고 이 시즌 사실 선발진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선발이 빨리 내려갔을 때 그런 그 빈 이닝들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로 일단 시작을 해서 조금씩 자기 자리를 채워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을 많이 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최영 코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볼 텐데 사실 지난 시즌 코치 영입 중에 전 제일 좋았던 게 최영 코치의 영입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팀 코치진이 사실은 그 포수진이 코치도 코치는 사실 리더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강민호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끌어줄 베테랑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젊은 이제 메이저리그 출신의 최원 코치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코치이지만 약간 그 선배 선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고 그 기대대로 정말 그 인터뷰 같은 거나 퇴근길 같은 것도 보면 그렇지만 정말 핵인싸의 성격을 표출하면서 정말 젊은 포수들을 잘 다독이고 끌어주면서 정말 큰형같이 굉장히 잘 리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진 게 눈으로도 보였고 블로킹 수치도 네, 굉장히 거의 반 가까이 거의 배로 좋아진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쭉쭉쭉쭉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몇 가지만 좀 발췌해가지고 소개를 할 텐데 지난 시즌에는 일단 개별 포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선수를 이해하는 것 집중을 했다고 하고 코치가 된다는 건 단순히 선수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가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저는 되게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 포구, 리시빙, 블로킹, 송구와 같은 포수의 기본기를 착실히 다진 것에 열을 올렸고 사실 이제 떨어지는 공을 던질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폭투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 최대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신인 3인방 김진욱, 손성빈, 나승엽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또 최원 코치가 손성빈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구 선수치곤 리시빙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자신의 훈련 영상을 보고 나서 통역이나 나에게 자주 연락해 질문을 하고 손성빈은 매우 용감하고 앞으로 미래가 촉망하는 선수인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나는 그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포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반복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자신이 믿으면서 평소에 좋은 습관 지니는 거 중요하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열정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지만 너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면 좀 좌절을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독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 시즌 목표는 야구는 전력 질주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수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게임 플랜을 갖고 경기를 임함으로써 매일 좋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올 시즌에는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개인적으로 어떤 곳이든 어느 곳이든 포수들이 자신의 목표에 이루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열정을 쏟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 코치가 굉장히 좋은 게 일단 한국 생활 자체도 8살에 잠깐 머문 뒤로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한국도 부산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 번쯤은 한국에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환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줘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한국을 더 구경하고 싶어서 시즌 종료 후에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지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민 2세고 사실 미국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냈고 미국이 훨씬 편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또 채연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본인도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사투리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또 배우려고 또 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한국 생활을 즐기면서도 또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도 아직 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코치로서 선수들을 굉장히 잘 품어주면서 굉장히 끌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코치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